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활기차게 네. 빨간색을 입고 오긴 했지만 지금 목요일 아침 10시입니다. 지금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담화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하자마자 시장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후두둑 밀리고 있어요. 후두둑. 어떡해요, 대표님? 네. 일단 이제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 일단 머리 색깔이 바뀌었네요. 예리하시네요. 아, 네. 저 바뀐 거 없나요, 네. 여러분?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못 알아봤다고 욕 먹었어요. 남자들 그런 거 욕먹잖아요. 네.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다 오히려. 네네. 괜찮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어쨌든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네. 일단 이제 탄핵 표결에 약간 찬성 스탠스를 보였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탄핵 가결 쪽으로 지금 시장은 배팅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소부장 같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수급이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 담화 때문에 여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외국인과 기관 간의 수급 싸움. 네. 개인들은 이 사이에서 이제 또 비중을 줄여가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연금이나 네. 아니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환율 디펜스 해야 되고 환율은 일단 1,450원은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RP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외환 보유고도 좀 덜어서 일단 환율을 방어 1,400원을 이제 저지하려고 하다가 안 돼. 거의 영혼까지 털리고 네. 1,450원을 이제 방어선으로 구축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비상계엄 사태가 있을 때 환율이 1,440원까지 튀었거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실시간으로 봤는데. 네, 맞습니다. 나 해외 못 가는 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여행. 공항이 셧다운 될까봐 네. 굉장히 걱정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래도 잘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딱 제지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제 안정화됐는데 일단 1,450원 디펜스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일단 연금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디펜스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태가 한 분기 정도면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펀더멘털에 영향 없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2개 분기까지 지속되면 일단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는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는 아직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율이 계속 약해지면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롤오버 만기 연장이 안 되고 상환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이제 갑자기 외화 유동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그리고 BIS 비율이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또 이게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 이 영향에 따라서 더 채워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금융사에 있던 외화 통장 같은 것들을 다시 좀 해외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기업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뭐 혹시나 이게 갑자기 뭔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무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파생 상품에 되게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LC 같은 것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파생 상품과 다 엮여 있는데 그럼 이제 또 담보를 더 요구하거나 하면 또 이제 외화에 영향 갈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빨리 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보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오래 가지 않기를 네.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네네. 저희는 또 이제 IT, 반도체 네. 이슈 좀 다뤄볼 건데 네네. 중국 정부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누구를? 엔비디아를.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하락하고 14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제 미중 두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 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데 이 반독점 이슈 좀 얼마나 우리한테 피해가 갈 만한 이슈일까요? 제가 보기에 중국이 반독점 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크게 리스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복성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왜냐하면 일단 엔비디아 제재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뭐 중국도 손해 보겠죠. 중국이 제일 손해요. 매출이 거의 이제 지금 이제 15%. 필요해서 밀수를 통해서라도 지금 막 입수해서 컴퓨팅 파워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을 하냐?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화웨이 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립했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으름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돌아오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뭔가 한번 기세 싸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엔비디아 펀더멘탈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도 네. 반독점 조사한다고 하고. 미국이 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칩의 대부분 수요처가 글로벌 빅테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반독점 이슈가 걸린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미국은 아직 그냥 조사 중일 뿐이다는 거죠?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네. 이제 계속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프랑스도 뭐. 왜냐하면 이제 AI 가속기의 90%가 엔비디아인데,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 그렇게 걸어서 네. 칩 못 사면 누가 손해냐? 그러니까 본인들만 손해죠, 네. 사실. 사실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네. 우리 입장에서 좋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칩 일단 좀 우리나라 토탈 합쳐도 1만 장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 10만 장은 땡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재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세금으로라도 10만 장은 좀 사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라지 랭키지 모델 하나 돌리려면 AI 클러스터가 엔비디아 칩 10만 장은 필요해요. 근데 뭐 이야기 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엔비디아에 아직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엔비디아도 딱히 뭐 이거에 대해서 큰 위협은 못 느끼겠네요. 대응은 해야죠. 그래도 어쨌든 대응은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위해서 이롭고 막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해야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기업 활동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저것 때문에 엔비디아 칩을 안 사고 갑자기 막 수요가 꺾어지고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아, 막 그럼 뉴스나 블로그 쳐보니까 뭐 그레이스완이다 이러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실적으로 연결될 만한 일도 아닌 거죠?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는 블랙웰이 만약에 뭔가 지금 물량을 4분기부터 밀어놔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더 걱정이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미중 갈등에서 어쨌든 보여주기 시기더라도 뭔가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시작이고 우리나라한테도 그런 게 좀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이미 다른 맞았잖아요. 미국 기업들 HBM 못 들어가게 막은 게 이제 그거라고 볼 수 네. 있고 실제로 뭐 커머디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막을 이유도 없고 실제로 뭐 지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팹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만약에 커머디티까지 제재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가뜩이나 뭐 그쪽 시장은 안 좋은데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이제 모든 게 AI 쪽 중심으로 밸류 체인으로 이렇게 이제 제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이제 영혼의 단짝 TSMC도 지금 11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12조 원 달성을 했습니다. 뭐 돈 잘 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 월별 매출을 보면은 지난 2월 이후에 실적이 좀 가장 많이 감소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눈높이를 좀 충족을 못 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단기적인 영향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블랙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블랙웰하고 그리고 애플이 최근에 그러니까 TSMC 첨단 공정에서 제일 큰 고객이 두 개가 애플하고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 블랙웰이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판매량이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블랙웰을 만들면 이제 향후 1년치가 다 팔렸거든요. 그래서 만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어디서 병목이 있냐면 지금 그동안에는 어떤 코어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슈는 이제 서버 렉 GB200 NVL72라는 서버 렉에서 발열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점차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엔비디아랑 TSMC가 흔들리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은 아랫단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반도체도 좀 무사할까 싶긴 한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이제 조정받은 뭐 영향도 거기에 아예 뭐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똑같아요. 근데 엔비디아 칩 만들면 HBM 그냥 들어가는 거고 HBM에서도 기술적인 우위는 SK하이닉스한테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뭐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는 펀더멘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뭐 블랙웰이 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참 녹록지가 않은 게 이제 바이든이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을 서둘러 확정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도 8조 8천억에 이르는 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근데 미국의 공장을 짓는 반도체 공장 중에 확정이 안 된 게 보조금이 삼성이랑 하이닉스 뿐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연내에 좀 마무리가 될지. 일단 이제 바이든 임기 내에 최대한 이제 받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해줄까요, 바이든 정부에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카운터파트가 없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정권이 공백 상태잖아요. 그럼 누가 협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 누가 미국 대통령과
그래서 이제 그 이번 탄핵 사태 이후로 외신들이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Who is the boss라는 거죠. 맞아요.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돼? 네네. 그 문제예요, 지금. 미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좀 연말에.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좀 외교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보조금 삭감이 꽤 커질 수도 있어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네, 이렇게 그렇죠. 돼버렸네요. 아무래도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예 폐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정말 먹튀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이 약속한 금액은 못 받겠죠. 네. 근데 원래는 그 삼성이 9조 그리고 네. 하이닉스가 6천억 정도를 받기로 했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제 깎이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 왜 이렇게 낮은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제 전공정 폐비 아니라 후공정 쪽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 네네. 아무래도 전공정은 굉장히 그 노광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뭐 수십조 단위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후공정은 아무래도 좀 그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이제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가볼게요. 오픈 AI가 AI 소라를 출시했습니다. 네. 정말 기술의 발전이 빠른 것 같아요. 이용자가 몰려가지고 트래픽이 심해져가지고 일시적으로 사용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AI 종목들 뭐 4x4나 이노뎁 이런 애들 조금 움직였던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 투자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을 만한 이슈일까요? 소라? 이게 텍스트 기반에서 동영상으로 온다라는 거는 AI 수요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만들어 보셨어요? 영상? 아니요. 아직 그걸 그 200불이라서. 200불이에요? 네, 그거 좀 지불하기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달에? 네. 비싸다. 비싸죠. 네. 그 텍스트 대비해서 한 10배 비싸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좀 우리가 뭐 그 전에 어떤 샘플로 나왔던 영상 대비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 알트먼도 이거 GPT-1 수준이다. 뭐 실제로 챗 GPT가 GPT 3.5 기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아직까지 기술이 좀 떨어지고 지금 그리고 인프라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약간 트래픽이 몰리면 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방향성은 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 학습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또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련 그런 쪽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구글도 양자 컴퓨팅 칩 윌로우를 출시했습니다. 구글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너무 웃긴 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이 10세빌리언이 걸리는 문제를 이게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세빌리언이라는 단어 처음 접했는데 감도 안 잡히는 정도인데 이 윌로우가 정말 어마어마한 건가요? 정말? 그 정도로?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관련주들 막 상한가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제 뭐 양자 컴퓨터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모든 연산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일단 암호 해독이나 이 특화된 영역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뛰어난데요. 일반 연산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 컴퓨터 그 프로세싱하는 그런 것들을 또 못해요. 못한다고요? 네, 잘 못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어마어마한 그렇죠. 엄청나게 고난이도 연산은 잘하는데 그 일반 연산은 컴퓨터보다 못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양자라는 그것 때문인데요. 일단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이제 비트 기반으로 되잖아요. 0과 1이라는 디지털 가지고 구현하는 거고 양자는 이거 큐비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양자를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건데 큐비트는 이게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다 이야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걸 위해서 큐비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극저온 그래서 막 엄청나게 추운 데다가 이걸 컴퓨터를 꼬려 놓는 게 그 극저온을 통해서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극저온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싼 거죠. 큐비트 하나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윌로우의 어떤 장점은요. 기존의 양자 컴퓨터는 이 큐비트를 늘리면 에러율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에러율이 높아졌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암호 해독, 구글 알파폴드처럼 단백질 구조 매칭해서 신약 개발할 때 이럴 때 막 그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비트코인도 뭐 뚫을 수 있다고 막 그러던데?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려면 큐비트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큐비트를 많이 뭉쳐놓으면 얘가 에러율이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윌로우는 그 에러율을 높이는 거는 낮췄어요. 근데 문제는 그 큐비트를 최소한 비트코인 해킹하려면 한 100만 개는 필요하거든요. 우리 그냥 반도체 트랜지스터 100만 개 우습잖아요. 근데 양자에서 100만 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일론 머스크하고 손을 잡고
우주에서 뭐 테스트하자 이런 거잖아요. 우주에서는 온도 그 극저온이 더 쉽잖아요. 우리 지구에 있을 때보다. 네네. 네, 그런 장점들이 있죠. 와, 네. 진짜 신기한 세상이네요. 우주에서 테스트도 하고.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어쨌든 네. 뭐 KCS, 엑스게이트 네. 상한가, 뭐 우리로 급등, 네. 미증시에서도 보니까 네. 아이온큐, 리게티 이런 애들은 뭐 1, 2주 사이에 뭐 4배 오르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 관련주들 네.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짜볼까요? 사실 이게 우리 양자 컴퓨터 그러면 네. 다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양자를 구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 달라요. 어머, 그것도 네. 달라요. 다 또? 다릅니다. 예. 아이고 복잡해라. 그래서 이게 네. 아직까지는 누가 메인스트림이 될지 네. 몰라요. 아직 미제 네. 영역이에요. 결국 AI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AI에서 엄청나게 많은 멸종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네, 그럼요. AI 기술이라는 게 막 네. 엄청나게 뭐 머신러닝의 이 대세가 되고 네. 딥러닝이 대세가 되고 딥러닝에서 트랜스포머가 대세가 되고 그 사이에 나머지 기술들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똑같죠. 네. 양자도 지금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메인이 될지 몰라요. 그럼 이것도 두고 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알파벳 투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 네. 구글을 그냥 차라리 투자를 네, 해라? 그게 나아요. 네. 그래요? 다른 종목들 너무 잘 가요. 그런 종목들은 또 네. 언제든 또 아.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안전 제일주의시네요, 약간. 왜냐면 이게 그거는 사실 그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잖아요. 자기가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이론적으로 이게 알지만 네. 아이온큐 기술이 메인스트림이 될지 구글의 기술이 메인스트림이 그런 될지 부분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 확인이 안 되는데 배팅을 한다라는 거는 네. 이건 사실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깝죠. 네. 그렇죠. 근데 워낙 너무 잘 가니까 주가 네. 3, 4배 가버리니까. 아주 이제 본인의 자산에서 아주 일부 작은 부분만 뭐 트레이딩 해보는 건 나쁘진 않은데 불나방. 네. 근데 이걸 자기 자금을 상당 부분을 넣고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참 많아요. 우리 네. 증시랑 참 다르게. 그렇죠. 애플이 이제 브로드컴이랑 AI 서버 칩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애플 이 이슈에 따라서 또 우리 기업들이 뭔가 수혜를 받을 게 있을까요?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으려면 어떻게든 우리 엮어보려고. 네, 어떻게든 엮어보고 싶은데 네.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애플이 브로드컴이랑 손잡고 그 이제 자체 그 서버용 가속기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 AI 가속기 개발하는 거고. 사실 애플은 저전력 기반의 칩을 세계에서 제일 설계 잘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거는 이제 네. 서버 칩 쪽에서는 그만큼 좀 이제 다른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브로드컴이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우리 AI 가속기 ASIC 쪽에서는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주 잔고가 올해는 한 100억 달러 이상 되고요. 내년이 120억 달러. 네. 2026년이 되면 200억 달러가 넘어서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브로드컴의 그 솔루션을 통해서 ASIC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구글이 TPU 있잖아요. 네. 텐서 프로세서 유닛. 그거를 이제 브로드컴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고 브로드컴이 이제 최근에 지금 하는 거는 오픈 AI 자체 설계 칩 그리고 이제 우리 틱톡 네. 바이트 댄스 거기하고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업체들이 다 브로드컴 쪽으로 찾아와서 이제 ASIC 자체 개발 칩을 하고 있고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게 아마존 있잖아요. 네. 아마존이 세계 1등 클라우드 업체잖아요. 그래서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같은 자체 설계 칩이 있는데 요거를 브로드컴하고 손을 안 잡고 마벨 테크놀로지하고 잡았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네들의 그 서버 시스템에 맞는 좋은 파트너를 찾은 건데 네네. 요즘에 이제 그런 쪽에 그 ASIC 설계 잘하는 네. 업체들이 이 빅테크들 칩 설계해주는 쪽 그 협력을 많이 하거든요. 대만의 미디어텍도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마벨 테크놀로지가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네.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수혜라면 그거를 파운드리를 우리한테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TSMC 쪽으로 다 갑니다. 아. 그래서 TSMC가 파운드리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지. 여기서 좀 수혜를 보는 거는 원래 그 1세대 그러니까 초창기 버전의 ASIC들은 메모리를 뭐 LPDDR이나 GDDR 같은 걸 썼어요. 기존에 있는 메모리. 근데 최근 버전 나오는 것들은 다 HBM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트레이니움 2 같은 경우 이번에 공개한 그 로드맵에서 보면 HBM이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 초엔 상반기엔 또 트레이니움 3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더 높은 수준의 HBM 요구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HBM을 누가 납품할 거냐?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하는 거죠. 좀 거기서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정신 차리면 기회는 있다. 네. 만약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못 차리면 마이크론이 먹는 거죠. 아니면 SK하이닉스한테 급행료 주고 만들어 달라. 그렇죠. 네. 삼성이 좀 잘해야 이번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텐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삼성이 못하는 바람에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신났죠. 네.
오늘 우리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네요. 네네. 미국 증시에서는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른 거치고 좀 최근에 부진을 좀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양봉이 나오기를 고대해 보기를 할게요. 네, 저희 아이템 오늘도 좀 유익하셨나요, 여러분? 의견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